DTN-70 가치사슬 재편성 4. 미중 본격 충돌에 입장 난처. 한국 반도체 미 투자 규모 회폭 늘린다. 이프리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2023년 4월 14일 브레노즈 니콜러스 프랑수와즈 니콜라스 중국 의존도 줄이기 히토류 금속 생산 정치가 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예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의존도를 줄이려는 한국의 시도이다. 히토류 원소는 배터리, 태양광 패널 및 풍력 터빈에서 스마트폰, 레이저 및 제트 엔진에 이르는 장치용 고성능 자석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17종의 금속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은 히토류 및 기타 중요한 광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다른 모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에 취약해졌다. 2021년에는 전 세계 히토류의 61%, 전 세계 히토류 자석의 85%를 생산했다. 특히 한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중간재 비중이 매우 높은 양국 간 교역 구조 때문에 히토류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광범위한 한국 생산에서 히토류 금속의 중요성 때문에 그리고 히토류 채굴 및 수출을 규제하려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에 대응하여 한국은 한동안 일본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해왔으며 히토류 소비를 줄이고 히토류 기반 자석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다른 출처로부터의 수입을 늘림으로써 히토류 공급을 다양화한다. 임기 말 2021년 말을 앞둔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은 중국을 대체할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호주는 2050년까지 경제를 순배출 제로로 만드는 데 필요한 많은 구성 요소에 중요한 한국의 주요 광물 수입의 약 40%를 공급한다. 윤 정부는 동일한 정책을 따라 파트너십을 베트남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2년 말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베트남에서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탐사 및 개발에 협력하기로 베트남 무역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개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은 2022년 11월 호주 기업 아라프라와 연간 1,500톤 규모의 히토류 원소 산화물을 구매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히토류 원소, 화합물이나 합성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관련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년여 동안 통합 공급망 구축과 히토류 생산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도 호주에 손을 내밀어 호주 전략금속, 오스트레일리안 스트러티직 메탈즈, ASM이 한국에 본사를 둔 자회사인 KSN과 합작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호주에서 조달한 원자재로 한국에서 히토류 금속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SM은 2022년 5월 충북 오창에 연간 5,001만 톤 규모의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 준공을 완료했다. 또 히토류 위계 자석의 국산화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히토류 기반 자석을 생산하는 한국의 SG테크는 이를 위해 호주와 제휴했다. 마찬가지로 ASM의 전략은 중요 금속의 독립적이고 완전히 통합된 광산에서 제조업까지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KSM이 생산하는 히토류 금속은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품 및 서비스 부문인 현대모비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업체를 통해 자석으로 전환된다. 히토류 기반 자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에서 한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통합 공급망 개발 외에도 재활용을 통해 자석을 위한 안전한 히토류 공급망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2차 자원에서 생산된 자석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도 있다. 이 기술적 해법은 한국이 중국산 히토류 금속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문제를 완화하고 잠재적인 중국 압력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재료과학연구원 김지은 히토류 절약형 연구자석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는 히토류 생산 체인의 새로운 구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중 경쟁의 십자포화에 휘말린 한국 생산 네트워크 조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적 요인의 마지막 예는 최근 중미 경쟁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분명히 한국 기업은 두 경쟁국과의 근접성 및 산업 구조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5G,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등은 미중 경쟁에 1차적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한국의 핵심 산업이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중요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한국은 양쪽 모두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과의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분리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동시에 한국은 특히 컴퓨터 및 전자제품 생산을 위해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야망을 좌절시키려는 미국의 압력에 취약하다. 미국, 중국에 대한 장악력 강화.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무역 전쟁은 기술 전쟁으로 변모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목표는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다. 9월 연설에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익 설리반은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생명공학 및 청정, 에너지와 같은 기초 기술에서 중국의 능력을 방해하여 미국이 가능한 한 많은 우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은 자율성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체 제조 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최근의 몇 가지 결정은 미국 경제정책의 이러한 새로운 방향을 보여준다. 첫 번째 움직임은 2022년 8월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이었다. 그 목적은 화석연료 소비의 급격한 감소를 유도하고 녹색 산업에 중점을 둔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제조 활동의 리쇼어링을 장려하는 것이다. 둘째, 2022년 8월에 통과된 미국용 반도체 생산에 대한 유용한 인센티브 창출법 이하 칩스법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R&D, 자금 지원 및 기술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고급 칩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미화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예상하고 있지만 연방기금 수령인이 10년 동안 중국에서 고급 칩 용량을 확장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격한 가드레일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0월 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이 규제의 목적은 미국 장비를 사용하여 생산된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기업, 미국 이외 지역 포함을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첨단 칩 생산 및 슈퍼컴퓨팅 능력을 동결한다. 이를 위해 슈퍼컴퓨터 및 고급 컴퓨터용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칩을 제조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기술 디램 18나노미터 이하, 낸드 플래시 메모리 128단 이상, 비메모리 반도체 14나노미터 이하 판매 시 허가가 필요하다. 중국 기업이 소유한 중국 내 생산 시설에 대한 판매는 사실상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미국인의 활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반도체의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하는 경우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통해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생산을 금지함으로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집적 회로와 LCD의 양자 교역 통계를 보면
한국산 부품을 중국으로 보내 추가 가공을 한 뒤 미국 등 제3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공급망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 기술 수출에 대한 미국의 장벽은 한국에서 만든 부품뿐만 아니라 대중국 수출의 전체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기술 수출에 대한 미국의 관세 또는 금지 가능성은 한국, 중국 및 미국에 기반을 둔 계열사 간의 상당한 무역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한국 다국적 기업의 위험을 초래한다. 치법과 10월 7일자 수출 통제는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미국 시장에 부분적으로 만족하기 위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두 개의 주요 한국 기업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는 시안 서안 NAND 플래시 메모리 공장, 수저우 소주에 테스트 패키징 공장을 두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상하이 인근 우시 무석의 다른 회사에 주문할 디램 칩을 생산하는 핵 마이크로칩 제조 공장을 두고 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구 인텔 공장은 다리엔 대련에 있다. 이라의 경우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잘 발달된 특정 한국 산업에 중요한 장기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차별을 두려워하는 한국 생산자들에게는 주요 우려 사항이었다. 한국의 우려는 미국 구매자가 미화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 자동차 EV를 미국,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조립하도록 요구하는 법의 세금 조항에 집중되어 있다. 북미에 전기차 생산 시설이 없는 현대 기아차는 현재 미국 시장 수출을 위해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은 EV에 대한 소비자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미국의 압박에 대한 한국의 대응 17. 수출 규제 발표 직후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 SK하이닉스를 대표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두 회사는 중국에서 첨단 메모리칩 생산을 위해 미국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1년 면제권을 얻었다. 그러나 2023년 10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두 회사 모두 그들이 계속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신호라기보다는 잠재적으로 변경을 위한 기한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위험을 평가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계획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물론 중국 사업을 재정비하면 두 회사 모두에게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다.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주력 사업인 디램,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삼성 시안 공장은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다. 10월 7일 대대적인 수출 통제 이후 SK하이닉스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케빈노는 이러한 통제로 인해 중국에서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회사가 중국에 있는 메모리, 칩 생산 시설을 매각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미국 장비와 기술 없이는 최첨단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삼성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 경쟁업체인 TSMC를 따라잡기 위해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SK하이닉스는 새로운 고급 칩 패키징 공장을 포함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및 미국의 녹색 기술에 2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네시와 켄터키에 두 개의 새로운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는데 최대 140억 달러가 사용된다. 이와 유사하게 이라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들은 조세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의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라에 따라 시행되는 연방 인센티브 자격을 얻기 위해 56억 달러를 투자하여 애리조나에서 중단된 미국 배터리 프로젝트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일본 혼다 자동차와 함께 2022년 10월 오하이오에
44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다양한 행보에 힘입어 미국을 휩쓴 새로운 투자 한류 열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는 10년 전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284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투자는 약 2배 증가한 60억 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조업 리쇼어링 레시오어 노력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한국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 한국의 하이테크 기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시아 공급망을 재편성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에 대해서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 동시에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한국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고 있다. 소비자 가전과 메모리 칩으로 유명한 삼성은 대만의 TSMC를 따라잡기 위해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려고 한다. 한국은 또한 2024년 첨단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지출에서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승인된 K-칩스 액트는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주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현재 8%에서 15%로 늘려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세금 감면이 현재 16%에서 25%로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모든 발전은 미국의 수출 통제가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을 분명히 시사한다. 결론. GVC의 개편과 일종의 산업적 탈중국화 또는 중국으로부터의 이탈 추세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예는 그러한 주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중국, 아세안 등 주변국에서 한국형 ODI의 확대는 여전히 현실이지만 지난 20년 동안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다른 국가가 아닌 한 국가에 위치하기로 한 한국 기업의 결정은 보안 고려 사항이 점점 더 많이 고려되더라도 여전히 비용 요소에 기반한다. 지금까지 후자가 전자를 능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해서 한국 기업이 이 두 곳을 대안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또한 상당 부분 보완적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시장 규모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분리는 여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한국 정부의 주요 의제였던 리쇼어링은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에게 한계 현상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부적절함을 전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공공정책의 성공은 민간 부문과의 이해관계 수렴에 크게 좌우되며 전반적으로 두 주체의 목표는 지금까지 일치하지 않았다. 경제적 주로 비용 고려 사항은 여전히 기업의 계산을 지배하여 저비용 생산 위치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 리쇼어링의 예는 전략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부 특정 산업 또는 활동에서 주로 관찰된다. 그러나 경제 안보의 목표가 확고해지고 글로벌 환경이 점점 더 불확실하다고 인식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리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의 형태로 생산, 재배치 대신 상보성 기반 파트너십 개발이나 기토류 기반 자석 생산 사례와 같이 원자재 공급업체와 최종 상품 생산자 간의 수직, 통합, 네트워크와 같은 보다 예상치 못한 옵션에 눈을 돌렸다. 이러한 옵션은 경제적 고려 사항과 보안 고려 사항을 훌륭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미래에 더 많이 보급될 수도 있다. 최근 한국 기업의 경영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추세는 중미 경쟁 심화와 미국의 압박 강화이다. 흥미롭게도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강요할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이전과 국내 온쇼어링을 병행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긴장이
한국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정의상 경제적으로 차선책인 공급망 복제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급 관계를 뒤집을 실제 위험이 있다. 이프리 인스티튜트 프랑세 더즈 릴레이션즈 인터내셔널즈 프렌치 인스티튜트 오브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즈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문제 전담 싱크탱크입니다. 프랑수와즈 니콜라스 이프리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겸 소장.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PTN 박종귀 박사 제안 사항이 있는 분은 senhatebu@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